좀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이거 이제 그 민주당에서 사법개혁안을 아마 20일쯤에 낼 거예요. 오늘자 보도를 보면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20일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날 이 발표도 봐야 될 것 같고요. 20일 발표에서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칼을 뽑았다라고 하면 썰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 썰잖아요? 성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지칩니다. 피로감을 느끼겠죠. 사람이 말만 하고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기다리고 있던 사람 입장에선 좀 지쳐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싸울 때 싸우더라도 전 다 좋습니다. 저는요, 그 언론에서 뭐 비판하는 여당의 싸움의 방식이나 뭐 싸움의 전략이나 뭐는 과도했고 뭐는 어쩐다 하는 거 저는 모르겠고요. 일단 성과를 내면 됩니다. 국회가 성과를 내면 됩니다. 그러면 다 끝나요. 성과를 내면 된다. 그러니까 잼만 날릴 게 아니라 스트레이트를 뻗거나 핵펀치를 날려서 뭐라도 썰어내야 그게 싸움 아니겠습니까?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20일 사법개혁안도 봐야 되고, 이 4심제가 아마 대법원 위에 헌재를 두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판소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지금 대법원보다 헌법재판소를 훨씬 더 신뢰하고, 헌재를 대법원의 상위기관으로 두게 되면 대법원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전술이 될 수도 있고요. 나아가서 대법원의 판결을 재심을 통해 바로잡는 건 너무 힘든 일이고, 그거 대법에서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의 4심제를 할 수 있게끔 국회 차원의 사법개혁안을 어떤 것을 내는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것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판사 개인에 대한 의혹 있잖아요. 판사 개인에 대한 의혹, 직위원에 대한 의혹, 그리고 뭡니까? 거시기 조희대에 대한 의혹은 따로 우리가 밝혀내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징계를 하거나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사법부가 갖고 있는 인식 수준이 뭐냐, 이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또 여러분들 또 열받으실 텐데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애기들 보러 가자. 우리 애기들 보러 가자 기억나시죠? 우리 애기들이나 보러 갈까? 그 판사 기억나시죠? 혹은 그런 이제 일들이 막 보도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보도가 있고 나서 이제 국감에 누구를 부른다 만다 지금 그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죠. 자, 요거는 요것대로 또 따로 따져야 되죠. 음주소동, 사법거래, 제주법원 판사들,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국감 출석을 통보받았고, 근무시간 음주소동 등 논란에 휩싸인 나머지 부장판사들, 이런 사람들도 국감을 통해서 증인대에 세웁니다. 근데 자, 이 사람들은 국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사법부의 현재 자정 기능이 어느 정도로 망가졌냐, 이거 보시면 돼요.
자, 이래도 개혁을 안 해? 자, 봅시다. 농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리하게 법정 구속하고 변호사에게 회식비 스폰, 후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주지역 판사에 대해서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누가 내렸어? 대법원이 내렸어. 자, 이 판사는 최근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징계를 피하게 됐습니다. 자, 요거 한 문장 읽어드렸거든요. 징계감이 아니야? 자, 이거를 아까 사건이랑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별개의 사건입니다. 애기나 보러 갈까 하고는 별개의 사건인데 이게 지역이 같은 제주여가지고 저도 맨 처음에 혼동했거든요. 근데 뭐 별개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징계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에? 별개든 아니든 간에 대법원의 자정 기능 자체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검사들끼리 검사 처벌하는 거 봤어요? 없죠? 판사들끼리 판사 뭐 징계하고 처벌하는 거 봤습니까? 없잖아. 이러니까 사법부의 신뢰도가 국정원만도 못해요. 아니 이거는 여러분들 보고 가세요. 아니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 아니 진짜 황당한 게 이 공공기관 신뢰도 있죠. 공공기관 신뢰도 이거를 보면 진짜 황당한 게 아이씨 어디 갔어? 자, 구두로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검찰을 제일 불신해요. 우리 국민들은 검찰을 불신하는 게 과반이 넘어. 50% 넘어. 제 기억에 60 정도 돼요. 자, 근데 그 다음에 검찰 다음에 우리 국가기관 중에 가장 신뢰도가 낮은 기관, 원래 입법부나 이랬어. 국회이거나 국회 이런 경우가 그랬어요. 이 국회인 경우. 근데 이제는 검찰이 가장 신뢰도가 낮은 기관이에요. 그 밑에 누가 있느냐? 법원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국정원에 대한 불신이 한 41%거든? 근데 법원이 불신이 45%야. 검찰이 한 60%라고. 전체 국가기관 중에 가장 신뢰도가 낮은 기관이 대검, 그 다음에 법원이에요. 이걸 누가 만들었어? 조희대가 만들었다고. 이러니까 이제는 뭐 판사 욕을 판사들 스스로 쳐매기고 있는 거죠. 감사해야 되고요. 징계해야 되고요.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요. 뭐든 해서 이 법원이나 판사들이요, 그 치외법권이 아닙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있고 처벌하는 기관이 있는데 형을 내리는 선고를 하는 기관인 사법부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최후의 보루라고 보고 있었잖아요? 최후의 보루? 근데 나는 우리 민주주의와 내란을 막은 국민에 대해서 말장난 좀 할게요. 나는 사법부를 늘 최후의 보루라고 믿어왔어요. 근데 지난 윤석열 정부 한 4년간은 사실 대법원도 힘들어요. 힘들고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란이 실패하고 나니까 이 사법부가 슬슬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물론 내란 실패 이후에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대법원이 정치 개입을 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언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뭐 당연히 잘못된 거니까. 근데 사법부의 그 본색을 이제 보고 있다. 특히 조희대의 본색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일부 판사가 아니라 거의 제가 보기엔 다수의 판사들이 이쪽에 이제 그 혈안이 돼 있고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사회 특권층, 특권의식, 내가 이 세상을 마치 지배한다라는 인식. 그래도 일반 개 돼지들보다는 검사, 배우신 검사분들이 낫지 않나. 우리랑 같이 사법고시 통과한 사법연수원 다녔던 우리 검사들도 결국 같은 서초동 식구니까 사회 특권층이자 지도층으로서 저 우매한 군중들을 우리가 계도해야 된다라는 선민의식,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사법부가 끝끝내 내란을 막았던 국민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끝까지 최후의 보복을 할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내가 불쾌한 건 우리가 헌법에 나와 있는 모든 조항은 국민 주권주의,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항상 우선시되고 국민이 항상 공복들, 공무원들 위에 있는 겁니다. 우선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자식들이 하는 걸 보면 국민 알기를 개똥으로 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어떤 성역이 있나요? 성역이 없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착각을 하고 있다고. 이거 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어제 제가 이제 김민하 평론가님 방송 보다가 갑자기 그 노래 가사를 봤어요. 빅뱅의 태양씨가 부르는 그 있잖아요. 그 가사 뭐더라? 그 노래 제목이 제목이 기억이 안 나. 그 뭐지? 나는 바람 펴도 넌 절대 피지 마. 베이베. 눈, 코, 입 아니야 이거. 나만 바라봐다. 나는 바람 펴도 넌 절대 피지 마.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개사를 하면 대법원의 마음은 그런 거지. 나는 견제해도 넌 견제하지 마. 베이베. 그러니까 사법부는 이재명 같은 악마를 견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근데 입법부 니네 이 버러지 같은 그 개 돼지들, 그 국민 개 돼지들, 저 우매한 군중들을 대신하는 이 개 돼지들을 대신하는 기관은 견제를 할 수 없어. 왜? 우린 사법부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우린 특권층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야. 우리 법관이야. 삼권 분립,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 이런 걸로 자꾸 팔아먹는데, 그러니까 네 개인 비리나 네 개인 의혹에 대해서 국감하겠다는 거거든? 다른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사법부 얘기만 지금 줄창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이 지경이다. 저는 이제 여론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아무리 사법부한테 개 돼지 취급을 받아도 결국에는 국가의 전체적인 방향을 정하는 건 우리가 정합니다. 여러분들이 내란을 막으신 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윤석열을 파면시킨 분들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지지 않아. 절대 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치더라도 오늘 하루만 지칠 거야. 그래서 지금 여론의 형성이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러면 요 내용을 이제 보셨으니까, 자, 어차피 사법부의 자정 기능을 기대하긴 어렵다. 사법부가 내란의 편에 서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오늘자 한겨레 사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딴 데 가가지고 MBC 단독 보도 보면 좀 어려워. 그래서 내가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설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걸 보면 지금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제대로 나와 있어요. 자, 이 사설은 오늘 많이들 공유를 좀 해주십시오. 잘 썼어. 제목 이재명 상고심 답변서 납득 안 된다. 자, 국민과 국회를 얼마나 개돼지로 보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조희대와 직위원 개개인에 대한 의혹을 얘기하는 건 이미 이제 다들 알고 계시니까 더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사법부 내 자정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것도 아까 판사들 징계에 대한 부분도 소개해드렸으니까 판사들에 대한 징계도 어려운 거 봤죠? 그들은 치외법권이자 성역이라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사법부 전체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개별적이고 소신 있게 법과 원칙대로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판사님들의 재판을 흔드는 게 아니에요. 사법부의 수장과 사법부의 수뇌부들이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볼까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시스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절차에 대한 부분이에요. 절차. 자, 대법원이 이재명 사건에 대해 절차를 해명하는데 갈수록 꼬인다. 자, 이거 MBC 단독 보도로 나왔던 내용을 여기에서 다 쉽게 정리를 한 거예요. 요거 두 문단만 읽고 가면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어제 시방쇼에서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 내용이 간단 명료하게 잘 되어 있어서 요거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대법원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지정된 이재명 선거법 사건 진행 기록을 보면 전원 합의체 회부된 날은 4월 22일이었다. 5월 1일 판결 선고까지 9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국회가 제기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문제에 대한 것이다. 재판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회 법사위 국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건 법사위 전체에 대해 답변서입니다. 사건 접수 3월 28일 직후부터 대법관 전원이 전원 합의 방식으로 사건을 검토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판결 선고일까지 한 달여 동안 대법관들이 우리 충실하게 7만 쪽 봤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 답변이 맞다면 의문이 생긴다. 합리적이죠. 자, 검찰의 상고 이유서가 접수된 때에는 4월 10일이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상고 이유서가 접수가 됐을 때 대법원에 상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고 전에, 배당 전에 사건 기록들을 보는 건 위법입니다. 왜 봐요? 올라올 줄도 몰랐는데? 자, 봐봐. 검찰이 상고할 줄도 몰랐는데 사건을 봤어요? 아, 어차피 이 검사놈들이 상고할 거니까 우리 미리 봅시다 이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재판은 없어. 존재하지 않아. 아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만한 판사나 전문가가 있다면 어디 한번 짓거려봐요. 그게 위법인지 아닌지는 따져봅시다. 그러면 그게 관례이거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불법해도 돼요? 절차적 위법을 서슴없이 저질러도 돼요? 안 되지. 왜? 법원이잖아. 이씨. 검찰의 상고 이유서가 접수되기 전에
사건 접수 직후부터 사건을 검토했대. 대법원 답변에 따르자면 대법관들이 상고 이유서도 보지 않은 채 심리를 시작했다. 상고심은 상고 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대해 심판하는 것이다. 뭘 상고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기록을 봐요? 이게 진짜 상식이지. 아무리 대법관이라도 상고 이유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심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대법원은 누구의 지시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둘렀는가? 국민들이 이런 의문을 갖는 게 잘못된 것인가? 대답을 해, 이씨. 법과 원칙, 양심, 재판의 독립, 삼권 분립, 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하나만 한 얘기하지 말고 다 아는 얘기고 조희대, 천대엽 다 아는 얘기라고. 삼권 분립 모르는 국민 있어요? 없다고. 절차를 물어보잖아. 야, 니네 왜 이렇게 했냐고. 대법관이면 절차상 위법인 절차를 밟아도 돼요? 안 되잖아.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자, 다음. 대법원이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날짜도 정확하지 않다. 대법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한 답변서에는 기록관리재판부 지정이 3월 31일이라고 되어 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3월 28일에 검토했다며. 여기 날짜도 틀려. 지네 내부에서도 제출하는 자료가 틀려.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법원 사건 기록 인수인계부에는 그것도 수기로 4월 22일로 되어 있다. 다른 사건의 대법원 기록도 이렇게 허술한가? 뭐 지법단이라든지 작은 재판부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 다 이렇게 진행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 윗물이 이렇게 더러운데 아랫물도 더럽지 않겠어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더럽게 하는데 지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냐고. 판사 마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 원님 재판이냐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건 기록을 복사했느냐라는 의원 질의에 알 수 없다. 몰라? 왜 알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두 문단 있죠. 이 두 문단이 앞으로 민주당이 움직여야 될 핵심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두 문단이 조희대 직위원에 대한 개인 비리보다 정책적으로 절차적인 이슈를 문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들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삼으셨고,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든지 위법적이다 라고 전 개개인들을 탄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건과 관련된 국정조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걸 안 하잖아요? 대한민국에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국회가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대한민국의 조중동도 반박할 수 없는 팩트예요. 팩트. 조희대에 대한 의혹, 직위원에 대한 의혹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대법원이 절차적 위법을 저지른 팩트를 한겨레 신문이 사설에 정리를 잘 해놨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국정조사 해야 되고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비위 비리가 드러나면 그때 탄핵해도 돼요. 다만 직위원 탄핵은요, 이미 실기했어. 왜? 직위원이 형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나를 시간으로 바꿔서 윤석열을 탈옥시킨 것, 이것은 이미 위헌 위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직위원의 탄핵 시기는 실기했지만 직위원은 언제든 탄핵해도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것은 형사적으로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 절차죠.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직위원에 대한 탄핵은 그 공무원으로서의 징계 절차라서 얼마든지 헌법재판소에 맡겨도 된다. 왜? 우리가 시작할 때 봤던 것처럼 내란 재판부가 지금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내란 재판부를 따로 두지 않을 거라면 현재 벌이고 있는 직위원에 대한 재판을 국회가 직위원이 장난질 치지 못하게 맞아요. 직무정지라도 시켜야 된다라는 저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향후 국정조사에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렇게 정말 속전속결하기 위해서 지들 맘대로 했다라는 게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말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국정감사 이후에는 대법원 국정조사, 조희대 대법원 사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는 민주당이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총대를 메어 주시라.